이 땅에 올바른 의학이 정착되기 바라는 미국 동양의학 박사입니다. 세상에 한의학처럼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학문은 없을 것입니다. 과연 한의학은 뛰어난 치료의학인가요? 아니면 비과학적인 옛 의학일 뿐인가요? 최근에 한 언론 보도 내용을 기초로 하여 한의학이 어떤 수준의 의학인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2016년 7월 19일자 한국경제신문에 의하면 세계의 양의학계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치료의 부작용 등 많은 문제로 인하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대체의학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어 그 시장 규모는 2020년에 1,540억 달러, 180조 원에 이를 전망이며 아예 대체의학 육성 전략을 세우는 나라들도 늘고 있다. 이러한 의학시장에서 중국의 중의학은 양한방협진과 천연약재 의약품 사업 등으로 홀홀 날고 있으나 우리의 한의학은 세계는커녕 국내에서조차 신뢰를 잃어 위기에 빠져 있다. 한의학계는 위기의 주 원인을 한의학의 치료 효과를 증명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보고 양방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하지만 양의사들의 반대로 막혀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의학은 세계에서 중의학과 달리 존재감도 없으며 국내에서는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한의학은 중의학을 우리 민족에 적합하게 발전시킨 세계적 의학이라 했는데 왜 중의학에 뒤떨어지고 신뢰마저 잃게 되었을까요? 반드시 검토했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의학계에서는 한의학의 치료는 훌륭한데 단지 그 치료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해 신뢰를 잃었다고 하면서 그나마 양의사들의 반대로 증명할 길도 막혔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궁색한 변명이죠. 신뢰를 잃은 이유가 치료를 못해서이지 치료 효과를 증명하지 못해서일까요?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한의학이 최고라는 환상에 빠져 반성과 대책 없이 그냥 가자는 뜻인데 그러면 신뢰가 없는 치료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며 세계의 의학시장 진출은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에 나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남의 약점을 들춘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한의학이 왜 중의학에 뒤떨어지고 신뢰마저 잃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의학이 신뢰를 잃게 된 이유부터 살펴보죠. 한의사들은 한약으로 병을 치료하지 못해 보약 처방에만 의존해오다가 비아그라와 건강식품들이 쏟아져 나오자 큰 타격을 받아 침체에 빠지게 되었고 침으로도 별 치료를 못했기 때문에 한동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설학원에서 침뜸을 배워서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전히 한의사들은 공진단, 성장탕 등 보약 판매와 통증관리, 비만 등 단순한 병만을 치료할 뿐 본격적인 병치료에는 소극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한의학 하면 보약과 침만을 떠올리지 병을 치료하는 의학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한방 이용자의 34%는 한의사마다 다른 진단 치료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양의사들은 한의학을 노골적으로 불신하여 양한방협진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의학은 건강을 위한 의학이지 치료의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한의학의 뿌리가 되는 중의학은 중국은 물론 세계에서도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의사들은
수천 년 동안 중의학으로 많은 병의 원인을 찾아 치료해온 결과 1954년 북경의 인근 석가장시에 창궐한 유행성 뇌염까지도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으며 침마취법을 개발하여 두개골, 심장, 개복 등 100여 종류의 수술을 가능케 하는 등 마취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술의 회복률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중의사들은 암, 당뇨, 전염병, 치매, 정신병은 물론 고혈압, 췌장염, 자궁외 임신, 외상성 하반신 불수 등을 중의학만으로 치료하거나 양의사와 협진 치료하고 있으며 그 임상 경험들을 출판하여 널리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의학은 1974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세계에 알려지게 되어 많은 나라에는 중의학 대학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세계보건기구 WHO의 요청으로 북경, 상해, 남경에 설립된 국제침구양성센터에서는 세계 각국의 침구사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존스 홉킨스 병원, MD 앤더슨 암센터 등 유명 병원에서는 중의사와의 협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의학연구원의 투유유 교수는 개똥쑥의 말라리아 치료 효과를 증명하여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는 등 중의학을 양의학에 접목시켜 온 결과 세계 천연약재 의약품 시장의 90%를 차지하면서 미래 바이오 산업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의학과 중의학은 치료 효과와 신뢰도에 있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그 원인은 이론에 있습니다. 중의학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의 유기체라는 생태계 이론에 기초하여 각각의 실체보다는 서로의 연관성을 중시하는 의학으로서 그 이론이 객관적이고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연관성보다 실체를 중시하는 양의학과는 전혀 다른 각도로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의학은 중의학의 일부 이론으로 만든 조선시대의 의학들이기 때문에 단편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나마 이론 해석에 오류가 많고 일관성 없이 제각각이어서 치료에 부적합한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우리 조상들을 탓할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중국과 먼 거리여서 중의학의 일부만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조선시대에는 신분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만이 의사가 되는 세상이었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방대한 중의학을 이해하고 우리 민족에 적합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즉 한의학은 조선인들이 중의학을 간단하게 이용하려 했던 가슴 아픈 역사의 산물로 생각해야지 21세기의 한의사들이 치료할 의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한의사들은 한의학만을 고집해 왔을까요? 조선의 멸망 이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많은 혼란 끝에 설립된 한의과 대학은 중의학과 한의학의 본질조차 모르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한의사들은 중의학을 멀리하고 한의학만이 뛰어난 의학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꼈으니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한의학 치료가 벽에 부딪히게 되자 한의대는 양의학으로 진단하고 한의학으로 치료하는 소위 양진한치 방식으로 바꾸어 왔습니다. 그러나 근본부터 다른 양의학과 한의학을 어떻게 직접 연결시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한의학은 양의학의 보조의학으로 전락했고
한의사들은 정체성을 잃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대학 교육에 실망한 한의사들과 대학생들은 학교 밖에 치료법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병과 약은 독일 뿐이다 라는 일본 한의학까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의사들은 각기 다른 한국, 중국, 일본의 한의학과 양의학 중에서 임의로 선택 조합하여 치료하게 되었으며, 한의대생들은 어떤 기준과 방향으로 공부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한 채 의견 교환이 불가능하고 비방이 판치는 현실을 비판하는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의대는 이 위기와 혼란을 불러온 한의학에서 벗어나 한의사들이 신뢰를 회복하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을 중의학 위주로 바꾸고 외부에서 교수를 초빙해서라도 방법론이 아닌 중의학의 근본을 가르치는 한편 그동안 잘못 알았던 개념들을 잡아가야 합니다. 우왕좌왕했던 지난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즉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